자, 1학년 여러분, 이제 암석에 대해서 우리 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으로 암석을 배웠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교과서 30페이지입니다. 교과서 30페이지 광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광물 단원은 선생님이 지금 30페이지부터 조항광물 35페이지까지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과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과학실로 이동을 해서 광물하고 그 다음에 조항광물에 대한 탐구활동 36페이지, 37페이지 내용을 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0페이지 광물과 그 다음에 34페이지 조암광물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수업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여러분들 광물입니다. 광물. 태백이 그래도 조금 익숙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제일 처음 선생님이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해요. 자, 광산이에요, 광산. 태백이 익숙하다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구글에 광산을 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이 굴을 파고 뭔가를 캐내는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태백에도 저 장성사업소 광산이 아직 남아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 광산에서는 광물을 캐는 것이 광물을 캡니다. 광물. 근데 보통 광물이라고 이제 구글 검색창에 쳐보면 지금 보는 그림처럼 보석 같은 것들이 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네. 우리 태백은 광산에서 석탄을 캐는데 인터넷에 쳐보면 광물이라고 치게 되면 보석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광물하면 보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 또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광물을 파는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광물을 파는 곳. 왠지 석탄에서 만약에 장성광업소에서 광물을 캐가지고 팔려면 어디다 팔아야 될까요? 잘 감이 오세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광물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개념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광물을 살 수 있는 곳은 지금 인터넷에서 보는 것처럼 금은방입니다. 금은방. 어이없죠? 금은방. 금은방에 가면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금하고 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뭐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다이아몬드, 뭐 루비, 사파이어 등등의 보석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광물은 땅 속에서 보석을 캔 것을 가지고 광물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캐기 위해서 땅에 지금 굴을 파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오해하면 되는데 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더 오해의 소지. 그 더 오해의 소지는 뭐냐면 광물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네랄이라고 얘기해요. 미네랄 하면 스타크래프트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미네랄 캐러 가가지고 에너지로 쓰고 이런 친구들 많을 텐데 광물은 실제로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미네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창에 똑같이 미네랄이라고 치면 우리가 한국말로 광물이라고 친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보석처럼 보이는 다양한 광물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 검색창에 한글로 지금 보는 것처럼 미네랄 이렇게 치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워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미네랄 워터 광고 같은 데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지? 광물? 보석이 들어있는 물이란 얘기인가? 미네랄 워터가? 여러분들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네랄 워터는 뭐냐면 물속에다가 여러 가지 이온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온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잘 안 배워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순물. 여러분들 약순물 드셔보셨어요? 약순물 먹으면 뭔가 사이다 같기도 하고 철봉에 혓바닥을 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쇠 맛도 나고 찌릿한 맛도 나고 막 여러 가지 맛들이 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 속에 땅 속에 지하수가 흐르는데 그 지하수 속에 미네랄이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광물에 어떤 성분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런 약수물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네랄 워터는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한 물 속에
광물들이 조금 더 많이 녹아 있다. 그렇죠? 녹아 있다는 이온 상태인데 여러분들 그것까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광산에서 보통 광물을 캐는데 우리는 뭐라고 오해하고 있다? 광물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보석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물을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쳐도 미네랄을 치게 되면 인터넷에는 약간 보석처럼 보이는 광물들이 주로 나오게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오해의 소지는 뭐냐면 한국말로 미네랄이라고 치게 되면 우리는 미네랄 워터 같은 영양소가 뭔가 있을 것 같은 워터 이런 광고의 문구들이 많이 나와서 정확하게 광물이 뭔지 미네랄이 뭔지 그리고 이 개념들을 잡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걸 배운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물이란 선생님이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 암석을 배울 때 어디에 갔었죠? 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렇죠? 학교 교문에. 그리고 그 교문은 다시 기억해 보면 화강암이라고 그렇죠? 화성암 중에 화강암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그때 뭐를 했었냐면 현미경을 가져가서 뭘 했었어요? 직접 교문을 비춰봤었죠. 자, 다시 한번 영상을 조금 볼까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상장 보이세요? 초등학교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자, 영상을 보게 되면 선생님이 교문에 있는 암석을 비췄을 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물질이 보인다 그랬어요. 뭐였냐면 투명한 거, 그 다음에 하얀색, 그 다음에 까만색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보인다 그랬는데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물이라고. 여기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 현미경으로 찍은 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지화면으로 보여줄게요. 지금 검은색 광물 보이죠? 검은색 광물. 그 다음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투명한 것하고 그 다음에 하얀색이 이렇게 좀 구분이 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명한 광물하고 하얀색 광물로 크게 이거 말고도 사실 미세한 광물들이 들어있는데 딱 봤을 때 눈으로 정도 현미경으로 봤을 때 눈으로 확인될 수 있을 정도의 광물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은색 광물을 흑은모 보이시죠? 검은색 광물 흑은모, 그 다음 투명 광물 석영, 그 다음 하얀색 광물을 장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광물은 보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속에 녹아있는 미네랄, 물속에 녹아있는 그 성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암석을 이룰 때 그 암석을 이루는 구성 성분들을 가지고 모두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30페이지 그림을 보면 지각이 있죠.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와, 우리 선생님 오늘은 주말이에요. 양복을 안 입고 있죠. 그리고 아가들이 지금 왔는데 복도에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 진정하고 선생님이 애들이 들어오기 전에 수업을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 30페이지를 보면 지각이 있고 이 지각은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암석이 있죠.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퇴적암을 먼저 배웠죠.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세 가지 암석이 있습니다. 그 세 종류의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암석들을 다시 한번 확대해서 살펴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광물들이 뭉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광물 그러면 자,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을 확대해 보면 광물 다양한 종류의 광물들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럼 광물을 다시 확대해 보면 또 뭔가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 지금 1학년들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그래도 살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원소 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물질이 점점 쪼갰을 때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을까를 계속 공부해 간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원자부터는 다른 시간에 화학 시간이나 물리 시간에 배우게 되고 지금 이 지구과학 시간에는 광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광물들이 뭉쳐서 암석이 되고 그 암석들이 모여서 지각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광물은 오해하면 안 돼요. 광물은 보석이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가 얘기 아니죠. 보석도
것도 광물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왜 보석은 왜 비싼 돈을 주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냥 우리 운동장을 이루고 있는 모래 같은 광물들은 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찮게 생각을 할까요? 사실 하찮다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우리가 소중하게 뭐 귀중한 물건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많잖아요. 모래를 이루는 광물을 많은데 금이나 은 같은 또는 다이아몬드 같은 광물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적기만 했다고 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 보석으로서의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광물자원공사라는 기업이 있어요. 공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뭐 도로공사, 가스공사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네.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면 이런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광물을 잘 알아도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광물자원공사라는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광물은 뭔지, 암석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왜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들? 이걸 왜 만들어 놨냐면 광물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교실을 둘러보면 거의 대부분은 다 광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광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여기 글씨에서 뭐만 빨간색을 쳐놨어요? 네, 자원만 빨간색을 쳐놨어요. 광물은 자원인 거예요. 자원. 그리고 이 소중한 또는 비싼 광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현재로 따지자면 석유가 나는 나라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금 광물이 엄청 많이 뭉쳐져 있으면 우리는 그 금을 잘 캐가지고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는 현재까지 인간들이 발견한 건 약 5천여 종의 광물이 있거든요. 그 광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유용하게 쓸까, 그리고 어떻게 가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고 알아가는 게 광물자원공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첫 번째 시간 과제는 뭐냐면 한국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봤던 거 중에 그래도 요거 되게 의미 있었는데 하는 거 인증샷 캡처해서 첫 번째 한번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럼 3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교과 31페이지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마트입니다. 마트에 딱 가면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리고 여기 가서 만약에 이걸 한 곳에 쏟아놓고 찾으라 이러면 우리가 못 찾는데 같은 특성을 갖는 것끼리 모아놓으면 얘네들을 쉽게 분류하고 찾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돌, 암석 속에 들어있는 물질처럼 보이지만 걔네들은 5천여 종이 있고 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류할까를 여러분들이 배워보는데 물론 5천 개를 다 분류하려면 학자가 돼야 되겠죠. 그거 말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5가지 정도, 자 31페이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 첫 번째가 뭐예요? 색깔, 우리 과일을 구별하는 것처럼 색깔. 그 다음에 좋은 색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색. 자, 좋은 색은 가루의 색입니다. 광물을 가루를 내봤을 때 또 달라요. 그리고 굵기 같은 경우는 단단한 정도예요. 단단한 정도. 32페이지. 그리고 염산을 뿌려봤을 때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5가지를 가지고 분류하는 법을 공부를 해볼 거고요. 자, 이 방법은 우리가 선생님 아까 처음에 공지해 드린 것처럼 과학실에 가서 실제로 광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서 탐구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선생님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왜냐하면 광물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해와 편견을 좀 깨주고 싶었어요. 자, 우리가 땅에서 밟고 지나가는 마주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광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 중에서 조금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뭐 보석이나 중요한 광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3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4페이지. 제목이 뭐냐면 조암 광물이에요. 조암 광물. 와, 조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거기 교과 34페이지도 나와 있지만 지구상에서 발견된 게 현재까지 약 5천여 종인데 그것 중에서 아주 흔히 발견되는 건 약 20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운동장을 돌아다니거나 산에 올라가거나 발에 치이는 것들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이 20종 안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6개 또는 7개를 뽑아가지고 주요 조암 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물 5,000개 중에 가장 흔한 거 20개가 조암 광물이고, 그 중에서 가장 많으면서도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 주요 조암 광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4페이지 해보기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몇 번 보여줬습니다. 화강암을 확대해서 보면 3개의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 배웠죠? 자, 35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주요 조암 광물이 왜 중요하냐면 지각을 이루고 있는 가장 많은 광물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 줄 칩시다. 35페이지 보면 암석에 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광물은 제일 위에요. 장석, 첫 번째가 장석이에요. 화강암에 많았죠? 뭐였어요? 불투명한 하얀색 광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석영, 그 투명한 게 두 번째로 많았던 거였어요. 투명한 석영. 그 다음 휘석, 각섬석, 흑음모, 감남석 등이 있다. 그 화강암에서 까만색이 바로 뭐였냐면 흑음모였습니다. 그래서 화강암에는 장석과 석영과 흑음모가 있었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순서대로 지구상에 가장 많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거기 보면 전체 부피의 절반이 넘는 게 장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석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 그럴까? 장석이 왜 많을까?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중학교 3년 잘 보내시고 고등학교 가시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35페이지에 보면 장석하고 석영하고 휘석하고 각섬석, 감남석, 흑음모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죠. 자, 선생님이 과학실 가서도 보여줄 건데, 원래는 얘네들이 아주 작은 모양으로 뭉쳐가지고 암석이 돼 있는데,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자기들끼리 뭉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광물만 순수하게 뭉친 이런 상태도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광 같은 게 뭐냐면 금 같은 것들이 큰 덩어리로 뭉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장석, 석영, 각섬석, 휘석, 감남석, 흑음모, 이렇게 우리가 총 주요 조암 광물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선생님이 지금 표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색깔, 우선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지 이해할 수 있지만 우선 표를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요 구체적인 내용은 실험실 가서 이야기를 할 건데, 색깔과 좋은 색과 그 다음에 굵기를 가지고 이 세 가지의 광물의 특성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굵기가 제일 단단한 게 뭐예요? 제일 단단한 게 석영입니다. 석영.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모래사장 가면 약간 반짝반짝한 유리 같은 느낌의 광물들이 막 몸에 달라붙기도 하죠. 그거 대부분 다 석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풍화침식의 굵기가 강하다는 얘기는 풍화침식이 강하고 가장 풍화침식에 오래 살아남아서 최고 하류인 바닷가까지 가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굵기의 개념을. 그 다음에 색깔은 보이는 것처럼 이 표를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 시간 과제는 아까 우리 어디였죠? 한국광물자원공사였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가서 한번 내용 살펴보고 캡처해서 보내주고, 35페이지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제출해 주는 게 이번 시간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금 선생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자, 이번 시간 배운 건 뭐였냐면 광물이 뭐고 그 중에서 조암 광물이 뭐다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직접 과학실로 이동해서 선생님이 광물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서 우리 광물들 살펴보는 거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